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네, 이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세액 감면이죠?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셨을 점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법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모든 중소기업이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법에 이 혜택을 받는 업종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업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장이 열거된 업종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주변의 사장님들은 세금 별로 안 낸다더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음 대표님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광고업을 하는 친구와 매출액도 비슷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네, 매출도 비슷하고 비용도 비슷하다면 두 대표님의 이익이 비슷하다는 건데 왜 세금 차이가 날까요? 세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고 한 분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을 하는 위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비율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차이가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금이 커질수록 10%는 상당히 높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금이 1,000만 원일 때 10%는 100만 원이지만 1억일 경우 1,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급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10%의 차이도 크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세법을 공부해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지방의 사업자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을 보면서 이 대표님 되게 똑똑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금 신고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 이 법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올해 나라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소득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오, 그렇네요. 세금을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이 법까지 직접 적용해 오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이 대표님의 질문은 법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은 큰 틀만 명시해 두고 있을 뿐 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사항은 모두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럴 때 저희가 찾아보는 게 예기와 지리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강재혁 세무사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2021년 9월 29일 동일한 질의를 한 대표님이 있으십니다. 덕분에 저희 대표님에게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에는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면 대표님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맞습니다. 지원금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님들이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회계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저랑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사업인지라 그런지 회사의 경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율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사님께 물어보니 저는 감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보통 이런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매출이 곧 이익이 돼버려서 세금 부담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경비율 신고를 하는데 세금 감면이 적용 안 된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매출액이 조금 큰 사업자이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보다 낮은 사람은 간편장부 대상자, 일정 기준보다 높은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경비율 신고를 할 때는 이 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 신고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로 신고하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경비율,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모든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실수로 놓쳐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못 신고하면 세무서에 벌금까지 붙여서 세금을 부과하니 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기계를 처분하면서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기계를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은 세법에서는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찾아보았는데요. 고정자산 처분 이익도 고용유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소득이 많네요. 네, 법에는 적용 방식이 아주 단순하게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적용할 때도 회사별로 고려할 사항이 적지가 않고 다양한 회사별로 그 해당 업종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여기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질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재혁 세무사 이재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